독일 DIY 협회 회장님이 너희 나라는 20년 정도 지나서 잘 살게 되면 DIY 문화가 생길 거야. 우리도 그랬어. 솔직히 속으론 가구들을 보면서 나보고 이걸 만들어 쓰라고? 바빠 죽겠는데?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의 트렌프레소는 식물과 함께하는 공간, 플랜테리어와 건축 트렌드입니다. 식물, 홈 가드닝, 발코니 꾸미기, 플랜테리어, 심지어 식테크, 이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 귀찮은 일이었던 식물이 함께하는 공간이 지금처럼 대중에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DIY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예능에서만 봐도 나 혼자 산다에서 보면 기안84님이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만의 DIY를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30대 싱글 여성들의 워너비라는 경수진님이 경험하는 우드캅인과 같은 DIY 활동들은 바로 스웨그 있는 체험 활동이 되곤 했죠. 착한 소비, 탄소 중립 실천과 같은 의미 있는 행동에 가치를 두는 MZ세대는 만들어진 결과물 이상으로 이전의 인식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그 과정까지의 행위를 즐기는 플렉스를 보여주기도 하죠. 2005-6년쯤이었나 제가 독일 DIY 박람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독일 DIY 협회 회장님이 너희 나라는 20년 정도 지나서 잘 살게 되면 DIY 문화가 생길 거야. 우리도 그랬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분은 그때 살짝 나빴었는데 솔직히 속으론 가구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나보고 이걸 만들어 쓰라고? 바빠 죽겠는데?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안에 식물을 가꾸거나 내가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이젠 주 4일까지 검토하는 시대가 되었듯이 주말과 여가 시간 활용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면서 우리에게 식물은 삶과 함께하는 말 그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의도에 문을 연 더 현대서울, 이곳은요 외관은 인더스트리얼한 가운데 내부 경험이 가히 센세이셔널한 전에 없던 모습의 백화점 공간입니다. 서울 내 단일 건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라는 이곳은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침체 속에서 파격적으로 넓은 매장의 천창과 보이드 공간을 통해 실내 채광을 확보하고 5층에는 실제 식목을 식재한 실내 조경으로 쾌적한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이전의 백화점은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도 없는 공간 속에서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쇼핑에만 집중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죠. 백화점이라는 특성상 영업 면적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공간인데 그 영업 면적을 기존보다 훨씬 좁히고 이를 공공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죠. 이곳은 리처드 로저스라는 런던 베이스의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했는데요. 파리의 시그니처 빌딩인 파리 퐁피두 센터 건축으로도 유명한 건축사무소죠. 퐁피두 센터는 1970년대 박물관 문화를 상류층의 전유물로부터 대중의 문화로 끌어들였다는 호평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국내에서는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유현준 건축가님이 매체 활동과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건축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듯이 건축은 사실 우리 생활 문화의 곳곳에 함께하는 친숙한 일상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리처드 로저스는 건축 골조와 유리 사용을 이용해 하이테크적 기능을 담아내는 건축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건축가분들은 사실 컬러 사용에 좀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모노톤과 얼스톤의 컬러로 건축과 건축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면 이와는 다르게 건축물에 스트라이킹한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캔디 컬러를 부여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명장이신 리처드 로저스 건축가는 아쉽게도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타계하셨지만 유럽 주요 도시와 이제는 서울 여의도에도 그분의 작품이 남아있게 됐네요.
역시나 여의도의 백화점 외관은 하이테크 건축의 줄기대로 인더스트리얼한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축가가 즐겨 사용하는 캔디 컬러가 산업적 메탈 소재와는 대조되게 두드러진 매력을 발산했듯이 내부의 자연물인 식물을 활용한 조경 공간이 인공물과 자연물의 조화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설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곳은 5층 조경 공간에 실제 흙바닥을 조성해서 식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업 면적에 대한 욕심을 최소화했지만 역대급 오픈 매출을 거뒀다고 합니다. 경험하는 공간에 목말라 있던 소비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획 의도가 적중했던 것이죠.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최소화되고 있던 시기에 분명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텐데 이건 경영적인 확신과 그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확신에 대한 결과로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도 플랜테리어와 조경이 함께하는 휴식 공간과 비영업적 공간에 대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백화점 정원 관리를 위해 분명 유지비는 좀 들겠지만 이로 인한 트렌드세터 이미지의 브랜딩과 매출 성과 등을 볼 때 기업으로서 가치 있는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식물, 플랜트와 함께하는 인테리어, 플랜테리어, 우리 주거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주거에 있어 역세권만큼이나 숲세권의 여부가 주거 퀄리티를 가늠한다고 할 만큼 공간, 녹지 환경이 함께하는 주거 환경의 선호도가 높아져 왔습니다. 팬데믹이 어떤 면에선 일상의 행복을 일깨워준 계기인 이유는 바로 이 자연과 식물이 있는 삶을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여놓아줬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요즘 소비 문화는 보다 건강을 케어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다소 시골풍이고 촌스러워 보여도 유익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테라스 카페, 발코니 꾸미기, 플랜테리어, 희귀 식물을 이용해 재테크하는 식테크까지 등장할 정도로 식물 자체가 주거 디자인의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코니까지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어떻게든 늘려보려는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발코니의 기능을 살려 작은 홈 가드닝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 공간에 바닥 마감을 하고 테이블을 비치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시며 발코니를 집안에서 작은 힐링과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어르신들의 문화이기도 했던 발코니 화단을 케어하는 일상이 이젠 젊은 세대에게까지도 하나의 의미 있는 리추얼이 되고 있어 식물 키우기 키트나 가드닝 용품 등이 등장하고 명품 브랜드에서는 가드닝 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경한 이름의 희귀 식물들이 가진 희소 가치를 이용한 식물들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식테크 또한 새로운 소비 문화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거 문화를 반영하는 가전 품목에도 변화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와인 문화로 인해 등장했던 와인 냉장고, 미세먼지 발생 이후 인기를 크게 끌어온 의류 관리 가전, 다양화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커스텀 디자인이 트렌드가 되자 표면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커스텀 디자인 냉장고가 등장해 라이프스타일 가전의 시대가 활짝 열린 바 있죠. 최근엔 이 같은 식물 키우는 문화를 반영해 식물을 키우는 가전과 실내 공간에서 햇빛이 부족한 식물 생장을 돕는 LED 조명까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선뜻 못하는 이유는 관리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대부분 실내 아파트 환경에서는 햇빛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환경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가전이 플랜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 귀찮은 일, 그러나 대답은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와 인터랙션 하는 일, 팬데믹 이후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힐링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의 공간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은 결국 자연이 맡아주고 있네요. 1mm가 다른 트렌드,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램프레소.